저는 현재 암 치료 중인 보험 설계사 해피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맘의 보험 이야기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제 첫 컨텐츠 촬영이에요. 지금 되게 떨리고 긴장되는데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암 진단비 왜 필요한가입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현재 유방암 치료를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보험 설계사예요. 작년 6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유방 관련해서 초음파 추가검진 소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유방외과 가서 초음파를 받았었고 그때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모양의 미세석회화 소견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조직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맘모통으로 조직검사를 했었고 결국엔 작년 8월에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의료 대란일 때였어가지고 바로 3차 병원으로 예약이 좀 잡기가 어려웠어서 한 2달 정도 후에 10월에 이제 3차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여러 가지 MRI, CT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었을 때 이때도 상피내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유선을 따라서 이제 퍼져 있는 이제 궁지성 미세석회화다 보니까 이게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유방 오른쪽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수술을 날짜를 잡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가슴을 열어보니 이게 좀 생각과 달리 가슴 속에 이제 2cm 크기의 종양이 있었었고 겨드랑이 림프절 쪽의 절개를 5개를 떼어냈을 때 그 중에 2개가 전이가 있었던 거예요. 최종적으로 조직검사에서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게 됐어요. 질병 코드도 상피내암, 제자리암 B 코드가 아니라 악성 신생물 암 C 코드로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술로만 끝날 줄 알았었는데 일반 항암,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까지 생각지도 않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반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는 마쳤고요. 아직 표적 항암은 진행 중이에요. 다음 주에도 치료가 예정되어 있고 18번을 받아야 되는데 끝나는 시점은 내년 2월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참고로 가발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치료 기간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는 암 진단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단비를 좀 최대로 높여서 플랜을 좀 짜놓을 걸이라는 조금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치료를 받을 때 내가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조금 접어두고 정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암 진단비 관련해서는 3개의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참고로 암 진단비는 이제 중복으로 보상이 다 가능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현재 좀 나가는 생활비로 나가는 게 꽤 많은데 그 이유가 제가 고3, 고1, 초6 이렇게 애셋 엄마인데다가 또 이제 큰아이가 이제 운동을 또 전공하는 아이다 보니까 교육비로도 지출이 좀 어마무시하게 정말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게다가 이제 아파트 대출금, 이자 상환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 근데 저희 아파트들 다 제 집 아니고 은행집인 거 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이제 좀 크게 공감하실 부분일 거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래저래 이렇게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가정경제를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수술 받고 항암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수입이 반으로 뚝 줄어들다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가슴이 진짜 쿵쿵 이런 게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게 통장에 딱 꽂혀서 들어왔던 그 암 진단비 이런 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표적 항암도 하고 있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적 항암이 진짜 사악한 비용이 나오는데 제가 맡고 있는 그 퍼제타라고 하는 이게 비급여 항목이 이 약제는 정말 100% 환자 부담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표적을 3주 간격으로 총 18번을 받다 보니 이게 한 번에 받는 비용이 한 22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1차 때는 2배의 용량을 맞기 때문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이상 나왔었어요. 그러면 총 19회 받는다 치면 이 표적 항암 비용만도 4천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단비가 있다면 이렇게 치료비로도 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잠깐 또 수술비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나름 아직 40대 후반으로 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슴을 좀 전절제 수술은 하지만 조금 최대한 흉터를 좀 적게 남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고
또 재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장기 삽입을 했었는데 이때 로봇 수술비랑 입원비 포함해서 총 비용이 한 1,940만 원 이상? 그래서 영수증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치료 비용이 단위가 적을 때는 뭐 부담이 크게 없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표적 치료라든지 수술, 로봇 수술이라든지 정말 천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이게 본인 부담금 비율도 정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암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20대 때부터 저도 20년 넘게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계속 끌고 오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실비를 받아본 적도 없을 정도로 전 진짜 건강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험료가 나가기만 하고 타먹지 못하니 이게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경제적으로 제가 조금 쪼들리는 상황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일순위를 떠올리는 게 보험을 좀 해지할까? 좀 정리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이래서 보험은 진짜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보험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암은 진짜 교통사고와 같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나한테 일어난 사고. 이때 조금 원활하게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 다들 드시죠? 그런 것처럼 책임가입, 의무가입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진단비는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업무적인 환경이 조금 암에 좀 노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든든하게 암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암 진단비 1억 플랜을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보험사의 어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할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1억 플랜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보험 문의 외에도 유방암 진단으로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궁금하신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유방암 환우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